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담당관 김대석입니다. 지금부터 제411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위해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계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박한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대지가 생명의 활력으로 깨어나는 새봄의 길목에서 제411회 임시회를 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도민의 삶의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진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민의 행복과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이 지난 임시회에서 소상히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평구에서는 계획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변기를 맞아 도민의 생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각종 가축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남에서는 16,300명의 순유 유출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20대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큰 경남의 경제구조 특성 때문에 인문계열 졸업생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 충분히 반영하여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청년정책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에 맞따라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얼마 전 경남도와 교육청을 비롯하여 도내 8개 시군이 함께 신청한 경남행 미래전략산업교육발전 특구가 선도적으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경남 지정을 계기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에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도정 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진진한 토론 속에서 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경남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도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를 희망하면서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핵준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NPO 복귀도자 신한균 이사장님 등 이사진 및 회원 12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문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한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문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의 새로운 경제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규현 의원님의 22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1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간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직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 2건이 심사를 마친 후 제출되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재정공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등 17분이 모두 103건의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 및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안건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 안건 처리 시 기록 포기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 포기일 중에는 의원님들이 의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8분 의원님이 도정 질문 계획이 되어 있으며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일문 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향위원회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박한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 물류 활동과 접근성 향상을 지원해야 할 국도 35선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대체 의회도로 개설과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법기 요지 사덕 관리 및 복원,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주요 도로는 원활한 산업, 물류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경남도 내
주요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변 도로 건설은 그에 따르지 못해 많은 도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경남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이동으로 인해 이동 인구, 물동량, 교통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경남도 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는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성, 또 지역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5년 단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국지도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나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의 경우는 우리 도가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2차 국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동 JCT에서 양산 JCT, 김해 밀양 등 총 5건의 69.9km 3조 6,151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또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남해 여수, 여항 내서 등 16건의 95km의 1조 9,110억 원의 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지방도의 경우에는 상부공상, 토교, 물금 등 총 22건의 88km의 8,474억 원의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2건은 공사 중에 있고 20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7건은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장님, 우회 도로나 터널 개설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된 지역 사례가 있습니까? 네, 우회도로나 터널 개설 등으로 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개선된 경우는 대부분 도심지 내의 시가지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개통한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동읍 한림간 도로는 진영읍 시가지 구간을 우회하는 7.29km 4차선 도로로서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당초에 한 20분에서 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이 되어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이용자와 주변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준공 예정인 석동터널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지정체를 겪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을 우회하는 3.85km의 4차선 도로입니다. 석동터널이 개통이 되면 이동 시간이 당초 한 30분에서 10분 정도로 20분이 단축이 되어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이용자와 또 창원국가산단에서 부산항 신항을 이동하는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도로 중 국도 35호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35호선은 일평균 7,5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금방 지역 내 우회도로가 없고 주변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입주민 등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 지연, 교통사고 발생, 증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권 교통 이동 장애, 방문객과 관광객의 이동, 통행시간 정황 등 도로 교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도심지의 상습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경남도와 양산시는 국도 35호선을 대체할 우회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그 양산시 동면에서 하북면까지 19.46km에 5,600억 정도가 투입되는 4차선 도로 공사입니다. 2006년 6월에 제2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질 설계를 2010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2011년 7월에 기본 및 실질 설계 결과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물건 지역의 택지 개발이나 산막 산단 개발 등으로 사업의 재추진 요구가 있어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 시에 당초 19.46km에서 8.96km를 축소 조정해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km 건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또다시 경제성이 부족으로 최종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용역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1997년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 2006년 제2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 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사업이 지속 지연되었습니다. 국토는 당초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무기한 유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중심으로 1만여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도 35호선의 교통 소요가 늘어났고 북정동 산막산단과 상북면 석계산단이 잇따라 준공된 데다 동면 가산산단도 공사에 들어가면서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국지도 60호선 1단계 월평교차로에서 신기말 구간에 개통이 됨에 따라 연결도로인 국도 35호선 일대 교통 체증이 증가되면서 대체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이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교통 여건의 변화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도와 양산시는 물금 지역 택지 개발이나 산막 산단, 또 유산 산단, 또 양산에서 동면 간의 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서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해서 시가지 내 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제5차 계획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할 때에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km 구간을 사업 반영을 건의를 하였고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제성이 0.24, 또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0.33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도로 노선을 조정해 전체 구간을 2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각각 제6차 및 제7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는 양산시 동면 사송 신도시 개발, 또 석계 이산단 개발, 또 지방도 1028호선 상북 명동 사업 계획 등으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양산시 동면에서 상북면 지방도 1028호선 접속부까지 약 13.7km에 대해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기재부가 시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5년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또 잔여 구간이
상북면에서 하북면까지 5.76km는 주변 개발 계획 추진 등 교통 수요 변화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와 협력해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의 반영을 위해 경남도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까? 예, 우리 도는 도내 도로망 확충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22년 12월부터 국가 도로망 기본 구상 및 도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물검과 사송 신도시, 가산 산단, 산막 산단, 석계 2산단 등 주변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동면 가산리에서 호계동 구간의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양산 지역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과 또 주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일괄 예타 시에 경제성이나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양산 시민들의 오랜 수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회도로 사업은 지난 2011년 실시 설계까지 바쳤지만 교통 소요가 부족해 사업은 무기한 유보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국도 35호선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할 만큼의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국지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남도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경남도정에 대한 실망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의 심각한 교통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회도로 개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한 교통 혼잡도 개선 이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예, 국토부는 도심지 만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지역이 광역시의 동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산을 포함해서 연접 기초지자체는 시가지 내 혼잡도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의회에서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의회 대정부 건의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양산시 시가지 교통 혼잡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경남도의회와 함께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선정 대상을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동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국도 35호선 주변 도로 및 국지도 65호선 개통에 따른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해소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경남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벚길이 요지 사적 관리 및 보건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10년 노력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변국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등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남도 내 국가 지정 문화재 중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벚길이 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단사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벚길이 요지는 양산시 동면 벚길이에 있는 16세에서 17세기 조선시대 백자의 도자기 가마터로 일본 주문 도자기를 생산했던 요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벚길이 요지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권혁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 양산 벚길이 요지 일명 가마트는 16세기에서 17세기 조선 중기 백자 가마트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백자를 주로 만들었으며 특히 일본이 조선에 주문한 다완을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벚길이 요지는 조선시대 가마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적일 뿐만 아니라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벚길이 요지뿐만 아니라 경남을 대표하는 도자기 가마터인 김해와 진해, 웅천, 도요지 등이 있지만 두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벚길이 요지는 경남도 내 타 문화유산과 비교했을 때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벚길이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네, 벚길이 요지는 양산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가사적이며 우리 도에서는 벚길이 요지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벚길이 요지의 역사 고고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시와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벚기도자 국제 공모전을 개최해서 벚길이 요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산 벚길이 요지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 부안 유천리 요지와 함께 1963년 같은 날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진과 부안은 현재 도자기 박물관이 설립되어 있고 관련 도자기 축제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은 사적지를 연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벚길이 요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요지터 입구에 표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등 6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둘 뿐입니다. 부장님, 1963년 벚길이 요지 사적 지정 이후 경남도는 벚길이 요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 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네, 우리 도에서는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벚길이 요지의 체계적인 정비 보존 관리를 위해서 2017년도에 양산시에 4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문화재 지정구역 2,161제곱미터를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 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2025년도에는 양산시와 협의해서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화 등을 포함하는 벗길이 요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벗길이 요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와 문화재청은 2021년 벗길이 요지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404억 원을 투입해 벗길이 요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벗길이 요지 복원을 발굴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문화재 지정구역 및 주변 약 1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서 도자기 파편과 이조 다환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그리고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시굴 발굴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조선백자와 일본 주문 다환 생산했던 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정구역뿐만 아니라 비지정구역에 대해서도 다수의 가마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어서 결론적으로 문화재 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마터의 경우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나무를 인근에서 구해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벗길이 요지 역시 가마터 인근의 나무를 다 사용하고 나면 나무가 많은 다른 곳에 가마터로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산 전체에 가마터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정밀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 과정에서 지정구역 주변을 다수의 가마터와 유적이 확인되면서 사적 지정구역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도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가마터의 특성으로 사적 지정구역 확대 신청을 통해 사적 지정구역을 5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벗길이 요지 사적 지정구역 확대는 물론 현재 벗길이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시굴 또는 발굴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벗길이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 조사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향후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 양산시와 협의해서 벗길이 주변 부지의 추가 시굴 발굴 조사를 통해서 벗길이 요지가 한일 도자기 교류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임을 고정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벗길이 요지의 경남도의 안이한 생각으로 벗길이 요지의 사적 지정구역 확대를 위해 경남도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산시에서 벗길이 요지 사적 지정구역 확대를 위해서 학술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학술 용역을 지난해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도로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양산시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 도에서도 도문화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지정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벗길이 요지 사적 지정구역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양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벗길이 요지 이외에 사적으로 지정된 요지가 이치에 있는 강진군, 부안군, 그리고 남해군은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지명도를 공정받는 것은 물론 향후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예와 혜택 등 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벗길이 요지는 조선시대 가마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적일 뿐 아니라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 연구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평가되는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님, 경남도는 벗길이 요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영어로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 체계를 구비한 유산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끼리 요지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 체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발굴 정비와 함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 구축 이후에 양산시와 협력해서 문화재청에 먼저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끼리 요지에 대한 발굴 및 복원과 더불어 법끼리 요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축제 등은 민간 단체인 NPO 법기 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와 양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있지만 그 수준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법끼리 요지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법끼리 요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그 길을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의 영향이 기대지 않고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법끼리 요지는 법기 도자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에 경남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경남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도에서 2003년부터 사실상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이라든지 초대전을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대한민국 분청도자 대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 법기도자 국제 공모전을 개최해서 경남의 우수한 도예 산업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향후 우리 도에서도 도예 산업 육성과 지역의 신진 도예 공예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자기 관련 축제와 공모전을 지속 발굴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도예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법끼리 요지를 비롯한 경남의 도예 문화 전성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예 문화의 전성과 육성 발전을 위해서 매년 공예 박람회와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그 학생,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도예 등 공예문화 체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예품 개발 장려금을 지원해서 도예품 등 공예품 연구 개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예문화 전성을 위해서 공예 박람회 개최, 그리고 전시 판매장 운영, 우수 도예품 연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도예문화가 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잊혀졌던 법끼리 요지가 반세기 이상 발굴조사 없이 방치되면서 집이 들어서고 농가 밭이 경작되는 등 문화유적지로도 사유지로서도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끼리 요지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열린 제2회 법기 도자 국제 공모전에서 박한수 지사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는 법기 도자를 비롯해 경남의 도예 문화를 전승하고 한국 도예 문화의 대표 주자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실행으로 옮겨 경남도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자세로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가세요. 다음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자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었지만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모 고교
형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평준화를 기반으로 하되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4가지 유형의 다양한 고등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도 내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근육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30개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3개교, 지급과정 운영 일반 고등학교 2개교로 총 35개의 지역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시 지역의 교육 수요와 고등학교가 설립될 해당 시군의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선 지역 후 학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교육 수요와 산업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에 가칭 양산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할 때에는 양산시 관내에 외국어고 1개교, 일반고 10개교가 있었으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 명의 학생이 타 지역 지역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양산시의회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 및 산업체 관계자 등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의 촉구가 있어서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인근 양산시의 경우 외국어 고등학교 1개교와 일반 고등학교 1단계교가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 명의 졸업생들이 타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양산에 위치한 2,500여 개의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졸 전문 인력 양상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양산 상공회의소 산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양산시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역시 특성화고 설립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특성화고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장님, 양산에 설립될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공과 학과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네, 가칭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는 AI 융합 팩토리과 2학급, AI 자동화 제어 시스템 학과 2학급, AI 컨텐츠과 2학급, 바이오 식품과 1학급으로 학년당 7학급의 총 2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양산시의회에서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과 선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학과 구성을 위해 양산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양산 관내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현황 파악 등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컨설팅 및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전에 양산의 주력 산업의 일자리 구조가 해당 학과 선정 시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예, 2019년 설립 추진 시 협의체 등에서 양산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인원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양산시 9개 산업단지의 분야별 산업체 현황은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전기, 화학 순이었고 산업체 종사자는 석유화학, 금속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 음료식품, 컨텐츠 분야 순이었습니다. 가칭 양산 특성화고 설립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지역 산업과 지역민의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역 산업과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 특성화고 설립 학과는 양산과 경남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진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산 특성화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빠르면 2년 뒤인 2027년부터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전공 관련 직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당장 3년 뒤 지역 산업체로 현장 실습을 가거나 취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재 지역의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 인력 분야와 현실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견해가 있습니다. 국장님, 미래 산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당장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또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양산 특성화고의 학과는 지역 전략산업과 잘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교 후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 산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양산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양산 관내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연계가 부족할 시에는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산 특성화고에 대해 우려되는 또 한 가지는 기숙사 건립 부분입니다. 양산 특성화고가 개교하면 매년 타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200여 명의 지역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양산 지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020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기숙사 설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양산 특성화고는 기숙사 없이 개교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근 지역에서도 양산 특성화고 전공학과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아져 양산시로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의 교육 집중을 위해서라도 기숙사 제공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은 양산 특성화고 기숙사 설립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또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적극 공감합니다. 개교 이전이라 학생들의 거주지가 분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2025년 3월 개교 후 신입생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양산 특성화고와 맞붙은 부지에 석산중학교 신설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석산중학교는 2027년 3월까지 신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특성화고 개교 이후 석산중학교 신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신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석산중학교 신설 공사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만약 향후 양산 특성화고 기숙사 설립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개교가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향후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 산업 수요에 들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 인프라와 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경남도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교육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 질문에 관해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부경남의 중심 양산시의 인구수는 2024년 1월 기준 35만 5,347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인구 30만을 넘긴 지 9년 만의 결과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거주할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웅산, 사송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경남 발전을 견인할 중심 도시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러듯 경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교통과 문화, 교육이 이에 걸맞지 않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은 국도 35호선을 대체할 우회도로를 개설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산시는 우리 경남도의 그 시군 중에 사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시가 나날이 이렇게 인구도 증가하고 발전하는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기존 도시 기반 시설들이 그 도시 수요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양산시의 도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 그 35호선 우회도로 개설 문제하고, 또 남쪽 그 주거지역과 북쪽 그 공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양산 웅산 상북을 연결하는 국도 지방도 28호선, 이 세 개가 가장 시급한 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도 35호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양산시와 도가 두세 차례 걸쳐서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경제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두세 차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뭐 물금 신도시라든지 가산 산단이나 산막 산단, 그리고 습계 산단 등 이 지역에 많은 그 주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도 35호선 그 우회도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개설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경제성 부족으로 이게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마 뭐 양산시 도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노력이 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도 건설 계획에 35호선 그 우회도로, 국도 우회도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우리 도가 경남도 전체를 놓고 도로망, 철도망,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시킬 것, 또 지방도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빨리 국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한 것이지, 그 대안으로 도시 혼잡도로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국비 50% 지원받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100만 이상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또 50만 이상, 또 뭐 대도시 인근 도시로서 양산까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이 절차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서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 가열차게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법길이 요지 역시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민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굴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활용되었더라면 법길이 요지는 양산시와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발전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 여건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체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님, 법길이 요지 사적 관리 및 보건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도의 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상세하게 알게 됐는데, 법길이 요지가 63년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사실 그동안에 방치되고 뭐 자치단체나 국가나 여러 가지
이 관심이 굉장히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17년도 와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이제 토지도 매입하고 앞에서 우리 그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다음에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뭐 이렇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나씩 발굴이 되고 정비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토지 매입하고 지표 발굴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뭐 내년도에 지금 양산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능하면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게 좋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야 아마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뭐 이게 체계적으로 정비해가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되면 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정 투자라든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른 법길이 요지 정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도의 문화 전승과 육성 발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뭐 도에서 계속 공예 박람회라든지 공예품 대전이라든지 각종 문화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거기에 뭐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공예품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크게 이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문화 전승을 위해서 뭐 이번 기회에 도가 연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경남의 도의 문화를 어떻게 전승시키고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통과 문화,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법길의 요지 인근에 위치한 양산시 창기마을은 오랜 세월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제대로 개발돼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체되고 있었고 특히 인근 양산 신도시와 인프라 격차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마을이 소멸 위기까지 처했으나 법길의 요지가 지역 문화로 재조명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공동 체성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주변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경남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동부 경남의 지속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권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인문 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박하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도시개발 출신 교육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지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김해 보아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의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마을 지역 주민들은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된 농지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제349회 정례 도정 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다루었지만 도정 질문 이후 경남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도의원 당시 제349회 정례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류된 상태에서 왜 보류해야 하는지를 지적한 바 있고 10대 도의원 임기를 마치고 11대를 쉬고 12대 들어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지 승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영 본산디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농정국장님 자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희수입니다. 오랜만에 이것도 모르겠네.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은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맥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아망을 떨이고 우측에 경영리가 잘된 비닐하우스 이모작 농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저 농지는 경지정리를 2번을 한 지역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하시고 한 30년 지나가지고 대경정리 지구를 해가지고 보훈위원이 직접 저 관련 청약을 했던 장본인이고 좌측에 보아마을 농지는 어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대경영리 주구는 지금 채소 비닐하우스 등 칠산 서부동 정리인데 아주 영농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역이고 왼쪽은 와말에는 전 농지가 맥론입니다. 일모자 배농사 말고는 다른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주장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경정리 형태로 갖춰진 영농하기에 좋은 농지라고 하지만은 지금 저 광화뜰에는 벼농사 말고는 다른 채소 이보자 비닐하우스 이런 영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논 형태도 전부 다 맹지가 돼서 농기계나 농수로나 농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참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파란 비닐하우스는 농민들이 농기계 보관 창고를 허가를 안 해줘서 비닐하우스에 지금도 이건 아니고요. 전체 비닐하우스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배 농사 가을에 타작을 하고 나서 저기다 배를 다 관리하는 농가 창고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보시죠. 네, 한두 번 가봤습니다. 한두 번. 네. 저 어제 찍은 거니까 가서 방 그대로 실 테고 지금도 농지 보시면은 맹지입니다.
제대로 된 규격화되어 있는 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물로 지금 물 담은 거 보이죠? 지금 물이 차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에 맨 저 끝에 산자락에 지금 섭지 보존 센터를 농림지에 해제해서 지금 물론 뭐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논 행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영진이 잘 된 논입니까? 됐어요. 동영상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예, 방금 동영상 보시듯이 왼쪽은 어제 봉화마을 촬영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칠산 서부도의 농지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이십니까, 국장님? 예,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당초에 2016년 4월 18일 농식품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정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농식품부의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진영읍 본산 일원이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해당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우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농식품부의 일제정비계획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 난 뒤에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2016년 6월 8일 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신청 한 달 뒤인 2016년 6월 말 진영은 본산 일원에 대한 경지정리지역이고 그리고 집단화된 생태농업단지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리와 재검토를 우리 도와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리 수용 요청을 수용하면서 우리 도와 김해시의 기관별 의견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지역 정리지역으로 일제정비 대상지에 해당되므로 해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였고 김해시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이와 함께 당초에 제출한 경지정력 심의 요청을 재심의 요청을 우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재심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률 자문을 개최가지고 심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심의 심의 개최는 2018년 2년 후에 개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심의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김해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김해시 하기 전에 재검토 의견서를 누가 냈습니까? 재검토 의견서는 농식품부에서 우리 도와 김해시에 동시에 의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이해관계자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해시에서 요청을 한 거는 김해시에서 신청을 하였지만은 그게 신청 건의자는 농업회사법인 주봉화마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봉화마을만 있습니까? 예, 봉화마을 외에 있었습니다. 왜 또 누가 있습니까? 재단법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사람 노무현 재단 봉화마을 대표 김정호 이래가지고 재검토 건의서가 나왔는데 행정이 당초 김해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100% 농지를 해제된다는 의견과 김해시의 의견도 일치했고 또 거기다 김해시가 4대 일간지 동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일간지 공고 공람해서 한 건의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 도에다가 올려서 경남도가 농지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해제해야 된다 의견을 내서 농식품부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전혀 농지하고 이쪽에 봉화마을 관계도 없는 농지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서울에 주소로 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예찬 대표, 봉화마을 대표 김정호,
두 분이서 재검토 건의서 한 장 제출해 가지고 김해 씨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재검토 의견서를 돌려보내왔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재검토 의견서를 받았지만 그 당시 경남도도 이거는 김해 씨 의견이 아니고 경남도 의견은 당초 의견대로 100% 농지를 해제된다고 다시 재검토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올린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제가 들어와서 챙겨보니까 이 사항이 행정적으로 그동안의 절차가 밟은 기간이 제가 한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0대 때 이걸 지적하고 11대 못 들어간 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11대 그리고 2018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김해 같은 경우는 김경수 도직이 시작되는 동시에 김주호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 달 만에 각 농림부, 도, 김해시, 농업종공사 전부 다 간담회 해가지고 불과 3년을 끄던 행정적 절차를 2개월 18일 만에 해제 승인해서 제외하는 거로 완전히 종결 지어버렸어요. 제가 국장님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시든 도든 중앙부처든 공직자가 어떤 일에 함에 있어가지고 공정성과 해결성,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동료 의원도 다 보셨습니다만은 농지 상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저 농지가 의량농지로서 농림지역으로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는 농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입지적 측면과 토양 환경 등 다각적으로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영업 본산 일에는 참고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흑토람이라는 토양 환경 지도에 따르면은 토양 특성과 환경 근거 농지 등급인 토양 적성도 단계에서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 생산지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가능지 수준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95.6헥타르이고 입지상 단절되거나 분산되지 않았고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입니다. 또한 국비 12등 150억 원을 투입하여 국장님, 배수장과 중앙배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그 언론적인 답변하실 필요 없고 국비 도비는 어느 농지라도 다 투입이 됩니다. 비단 그게만 된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농지로서 보존해야 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사항을 도정이 바뀐다 해가지고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2016년 당초에 그 농식품부에 정비계획에 신청할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전 시군이 신청해가지고 대략 한 8,900헥타르를 신청했습니다. 그 2차 심의에 대해서는 김해 봉화마을 단독건으로 2년 후에 심의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우리 농정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업 전문가라든지 단체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심사한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심사 잘 됐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예. 꼼꼼하게 심사가 잘 거쳐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심의한 것으로.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뭐 안 짚어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 김해시에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와 이런 걸 재차 받고 해가지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봉화마을에 친환경 영농을 잘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봉화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로 2018년 지금 현재 13농가가 8헥타르를 오리농법으로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11농가가 5.5헥타르 정도로 해가지고 국장님, 우렁이 농법으로 국장님. 친환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지금 오리농법 했습니까? 봉화마을에 오리가 있습니까? 예? 방금 오리농법 하시잖아요. 예, 벼농사 지을 때 일부는 오리가 농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마을 오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철새를 가끔 와도 오리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주신 중에 96헥타르 중에 지금 11농가 5.5헥타르만 친환경 한다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오는 배 수확량도 뭐 한 900포 정도 40kg 정도 수확하고 또 답변 내용에 보면은 그런 저런 가공 뭐 떡공장 이런 거 해서 뭐 생산 유발도 해서 뭐 29억 정도의 소득도 올린다 하는데 그 소득하고는 보아마을 그 농지 주민들랑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없고 또 보아마을 정미소에서 친환경 쌀을 해서 전국으로 판매한다 하지만은 그 친환경 쌀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도정해서 그걸 봉화쌀로 붙여서 전국으로 판매하지 그 봉화들에서 노는 쌀은 제가 조사해 전부 다 900포밖에 안 됩니다. 900포 가지고 전국에 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맞지도 않는 대답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국장님이 그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고 지금 와서 국장님한테 제가 뭐 특별한 답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지로 보존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도 보면 14호 아까 앞에 도중 질문 가운데 교통관장님 말씀했습니다만 14호 국도가 연결돼 가지고 IC가 생겨 가지고 땅의 효용 가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농림지역으로 묶이는 상태에서 다른 뭐 개발 행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사를 하우스 농사도 할 수 있고 뭐 고동 채소 농사 할 수 있다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업 활동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면 좋죠. 그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국장님한테 앞에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도가 지금이라도 비실적인 김해 씨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분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제가 뭐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라서 뭐 공부대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중주 시간 빨리 땡겨주기 위해서 제가 바로 질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해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저게 농림 해지를 하려 그러면은 물론 보아마을에 와서 대통령 사제가 있기 때문에 묘 관리 차원에서 주위 환경도 다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노무현 재단에도 이 부분을 자기들이 거기다가 개발할 수 있는 뭐 부대 시설 내지는 뭐 유수 호텔이라든지 주차장, 뭐 테마파크 이런 계획을 좀 세워라 해가지고 그러면 동아에도 재단에도 필요한 사업을 해주고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해지를 시켜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김해시도 인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도도 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일반적으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무현 재단 내용이 뭡니까? 다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 짓는 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해서 여러 수년을 어제도 보니까는 변호사 선임해서 또 소송하고 또 이걸 김해시에다가 또 농지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접수를 시키고 온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뭐 협의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신청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시군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저희들 수차례에 걸쳐서 김해시에 이 문제도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것처럼 김해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지를 풀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듯이 가져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2016년도에 전국 일체 조사할 적에는 특별 조실식으로 다 했는데 전국의 140여 군데가 다 해제가 된데도 불구하고 봉화마을만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별 그 정비 대상에 우리 도내에서도 많이 올라가지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봉화마을에 이게 해제가 안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까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유독 전국의 140여 군데가 다 일체 해제된데도 불구하고 봉화마을 한 곳만 제외돼서 결국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법인의 제급도 건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재승인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고 또 피신청인이 당초의 의도가 180도 다르게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행정회의에 빠지면은 또 그 당시 정반대 의견은 행정의 공정성 자체를 아주 잃어버리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단체를 위해 구성의 눈치라 보고 대변자 노릇하는 행위는 시민의 비웃음거리로 회자될 뿐이고 무엇보다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우선의 행정을 펼쳐야 하는 우리 도정이나 김해 시정이 중간에 이런 옳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데서는 본위원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은 앞에 말씀했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피신청인 김해 지자체가 이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견을 보내시면은 도에서는 충분히 재검토할 의견이 있단 말이죠. 예, 김해시에서 그 현재로서는 이게 김해 봉화마을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특별 정비 대상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시에서 도시 계획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발전 구상을 해가지고 변경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용은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것을 하고 일단 선언적으로 또 시작해서 또 김해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봉화재단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유수 호스텔을 짓는다든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테마파크라든지 또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특단의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천히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다음으로 본인은 지방시들 이거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체제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에 6월까지 진행 1차 공모에는 6개의 강력지자체와 5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 6개의 강력지자체와 경남의 8개 시군을 포함한 4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경남은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등 8개 시군이 3유형의 그 장군이 단독으로 1유형에 신청하였으나 3유형에 신청한 8개 시군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창은 예비 지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완 후 5월부터 진행되는 제2차 공모에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경남형 교육발전 특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조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것입니다. 경남형 교육발전특구는 질의하기라고 이러보고
경남면 교육발전 특구는 우주항공, 스마트 제조, 자동차, 어생명, 미래조선, 나노 5개 지구 내에서 넓음, 특성하고 기술 인재 양성, 지역 인재, 특별 전형 확대 등 유아, 초, 중고, 대학을 거쳐 지역에 정주하기까지 각 단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산업체 등 여러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 특구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 특구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교육발전 특구 과제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운영 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경남도와 8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3유형으로 거창군은 1유형으로 총 2건을 1차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차 공모 신청 결과 선도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경남도 및 8개 지자체와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지정된 거창군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운영기획서를 수정하여 2차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향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2차 공모를 앞두고 교육발전 특구 운영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지자체와 교육과제 검토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남미 교육발전 특구 시범적으로 선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미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 시범 공모 신청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이후 도청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중심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논의한 교육발전 특구 과제의 핵심은 우리 교육청이 특성화고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과 연계하여 기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입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진주, 사천, 고성의 우주항공, 창원의 스마트 제조, 밀양의 나노, 거제의 미래조선, 김해의 자동차, 의생명 등으로 교육부를 통해 공모를 한 사업과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이나 디지털 교육 혁신 등 특성화고 중심의 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과 선취업, 후교육 체계 강화나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전략 산업 분야의 연계 진학 등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음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복합화 시설 등의 정주 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돌봄을 비롯한 경남형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만 이처럼 교육청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특색과 교육 여건에 맞는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유형으로 신청한 8개 지역 외에 기초지자체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창, 어령, 삼청, 남해 등
군 지역에서도 각각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의 경우는 단독으로 1유형으로 신청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1차 선정 결과 거창군은 아쉽게도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사항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창군에서 제시한 과제 중에 지역 활력타운이나 의료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의 치우친 점과 산업 및 기업체와의 연계성 부족 등이 보완 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 시에는 공교육 강화 방안을 높이고 보완 사항을 반영한 운영 기획서를 작성하여 재평가받을 계획입니다. 그것도 기획안에 보면은 교육부 총평에 보면은 굳이 1유형보다 3유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긴밀하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그러니까요.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네. 어떤 방법이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지를 지자체와 같이 논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협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2차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령 산청 남해 지역 2차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령 산청 남해의 경우에는 1차 공모 신청 기한에 임박해서 협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사업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에 대한 그 선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해서 2차 응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3개 지역은 2차 공모에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네, 교육발전 특구 공모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유리한 유형이 무엇인지를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 특구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차 공모에 신청한 3유형이 8개 지역과 1유형 거창군 외에 현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이 있습니까? 네, 업무 협약은 운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후 과제 실행에 대한 기관 간의 노력과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이외 추가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없으나 공모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교육과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교육발전 특구는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산업체 등 여러 주체 간의 연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관련 주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후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발전 특구 추진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육발전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이 최대 과제인 만큼 1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와는 우리 교육청 직업교육혁신지구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특성화고와 전략 산업 연계를 높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공모를 대비해서도 지자체와 과제 발굴 등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경남의 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자리 돌아가십시오. 예, 저를 비롯한 도민분들은 경남인 교육발전 특구 시범이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경남인 교육발전 특구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인 교육발전 특구에는 넓은 직업교육혁신지구 등 교육청에서 이미
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청 우리 교육청년국장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다 계신 거 아닙니까? 이쪽에 다 있다고 이어가 쳐다보시네. 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국장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하여 도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재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발전 특구 신청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특구 모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발표에 대해서 우리 도는 최종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상반기 내에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교육부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에 교육부의 2차 공모 공고가 있습니다. 6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1차 공모 결과 예비 지정으로 선정된 거창을 포함해서 어령, 남해, 산청 등 다수의 시군에서 현재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나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초등등 분야의 특화 모델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공모 계획과 1차 선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시범지역 선정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신청 기간까지 약 2달 정도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공모 신청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자체하고 교육청,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또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하는데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은 지역 교육의 혁신을 위해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합니다. 미선정 지역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은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할 겁니다. 국장님, 그럼 앞으로 경남인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특성이라든지 전략산업별 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와 시군, 또 교육청, 기업, 혁신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현장에 있는 교육 수요를 잘 담아내고 또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세부 실행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고 또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 직업 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 시군, 교육청, 대학,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잘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지방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시점에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같은 대규모 국비 학부는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경남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주를 비롯한 경남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민 교육발전 특구가 선도 지역으로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앞장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을 비롯한 경남형 교육발전 특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대학, 지역산업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인의 이번 도전 질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경남도 농지국장님과 교육청년국장님 그리고 또 교육정책기획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